자, 다음에는요. 국회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본회의장의 복장,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 일명 드레스 코드라고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방도 있었고요. 자, 기사가 오늘도 나왔는데요. 이렇습니다. 국회 드레스 코드 30년째 풀리지 않는 논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뜻일까요? 여기 보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재점화를 시켰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논란이다. 여기 보시면 류호정 의원이 얼마 전에 무슨 원피스 차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어제입니다. 이런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 오늘은 뭐 이렇게 입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이런 복장이라고. 그 옆에 보면 힐러리 전 후보죠. 대선 후보였습니다. 힐러리 후보는요. 바지 정장을 항상 입기로 유명한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참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답니다. 왜 바지만 입냐고. 안 되나요? 왜 그런 걸 투집을 잡았을까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정장에 반기든 한국 정치인들. 최근 사진부터 과거 사진까지 먼저 사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앞선 기사에서 보셨죠? 어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2003년의 모습입니다. 쇼를 이렇게 긴 걸 들고 이제 뭐 업무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면은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여기 보시면 신바지를 입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시에는 뭐 전 개혁국민정당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3년 4월 모습인데요. 이른바 백바지입니다. 백바지.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막 지적이 있어서 의원 선서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정장 차림은 다시 했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죠. 과거 사진까지 있고 옆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외국 정치인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요. 2017년에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의 모습. 모자, 치마 뭐 이런 목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후드티 뭐 이런 걸 입은데 여기 보면 퀘벡주 의회를 출입해 논란을 일으켰던 캐서린 도리온 의원. 의사당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이런 것도 아마 이 현지 언론에 포착이 돼서 기사로 다뤄지고 그랬나 봅니다. 사진들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사진을 좀 길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격식 갖춰 입어야 좋은 정치 하나요? 옷이 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담긴 영상톡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뭐 외국 사례까지, 뭐 의사들, 외국의 의사들 사례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천하람 변호사. 예. 국회에서의 복장, 특히 본회의장을 출입할 때 그 복장에 대한 논란인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또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논란, 공방이 꽤 며칠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번 사례는 기존과 좀 다른 것이 예. 국회 내부에서는 사실 논란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전 의원이 이제 뭐 그 소위 백바지를 입었을 예. 때는 국회 안에서도 소란이 있었고 심지어 선서도 못 하고 예. 다시 들어가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뭐 내심 너무 캐주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 대놓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분은 없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예. 국회 내부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류호정 의원님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님 예. 때 조문을 어떻게 보면 하는 하지 게 않겠다고 적절하지 했잖아요. 않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좀 민주당의 그 핵심 지지층들의 눈밖에 나신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배경이 일단 깔려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 이제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예. 류호정 의원을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로 사실 잡으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진 것이 외부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어찌 예. 보면 뭐 상대 반대 진영에서는 예. 같이 편승해서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통합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예. 모든 당이 모두 복장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야 떠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라고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앞만 보면 이제는 어떤 옷만 입어도 일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꽤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바뀌었다. 사람들 인식이 달라졌다. 뭐 그런 걸 설명해 주셨어요. 예, 주영 교수님. 네,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지금 정치인들 국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예. 됐는데 천 변호사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은 예. 민주당 지지자들만 그 커뮤니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한 편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유호정 의원의 아쉬운 부분은 예. 권위와 구시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양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양복을 입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자기 다짐과 같은 정치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을 표현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피스라든지 캐주얼한 차라리 입는 게 나한테는 그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걸로 맞듯이 예. 다양성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구시대적 관행이었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정치권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그래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복장에 대한 거론이 아니라 다양한 복장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 좀 아쉽다는 지적도 좀 남겨주셨습니다. 아무튼 며칠 동안 참 기사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한 기사들이 소개가 좀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국회의원의 이른바 선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당선되면 초선, 그다음 붙으면 재선, 그리고 위에 3선, 4선, 5선, 뭐 6선, 뭐 7선 뭐 이렇게 간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다. 정치권 목소리. 그러니까 4번 정도 같은 지역구에서 연속 당선하신 분이는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4번 정도 하셨으면 같은 지역구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윤건영, 민영배 입법 추진 그리고 총합당, 정강특위에서도 이런 게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일부 중진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걸 뭐 굳이 정강에 놓을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종구 평론가는 이 주장에 찬성하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규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선 연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바람이 있거나 새로운 세대들이 진입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사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6선, 뭐 7선, 8선 계속 연임을 하고 많이 그 합니다, 지역구를 여기. 통째로 예. 아들한테 뭐 딸한테 넘겨주는 세습하는 그런 정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세습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지역구 아성을 지킨다거나 하는 풍토는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비교적으로는 엄한 입장이에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더 예. 활성화돼야 될 건 예.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오.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예. 도리어 걸러내는 그러니까 사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사선했는데 제대로 뭐 지역 활동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당내 민주화의 어떤 그 토대로서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예. 인위적으로 규제한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주원 교수님하고 김구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주원 교수님 짧게 듣고 김구학 교수님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주원 교수님. 저는 조금 이평론가님 말씀에 약간 반대하는데요. 그럼 찬성하시는 예, 쪽인가요? 찬성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그렇게 6선, 7선이 나오고 세습의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모습, 정치적인 어떤 후진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인위적으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역의 토착화가 되어지는 그런 정치인, 정치 가족들, 정치인 관계자들이 토착화가 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국회의원은 꼭 정치를 하시는 분은 꼭 원내가 아니라 원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선 연임 금지하는 게 입법 추진되는 게 찬성의 입장입니다. 뭐 선거권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대통령도 재선 이상 금지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데에는 권력이 계속 그 누적화되고 일종의 기득권화됐을 때 사실은 제어가 잘 안 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높으냐 뭐 이런 얘기는 정치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7선, 8선 가면 가성비가 계속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까요? 그분들이 그들의 어떤 이득에 더 집중하지 국민들의 이득에 집중하는 것인가라고 얘기한다면 긴장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저는 그래서 4선이든 3선이든 뭔가 규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뭐 어떤 제도가 더 정치적인 기능을 더 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거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 어떤 개혁적인 측면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선출권의 어떤 제약 그전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한하면서라도 조금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좀 나온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논의가 계속 활성화될지 아니면 이러고 말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4선 연임 금지지만요. 이게 속으로 들어간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구를 바꿔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구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지역구 4번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 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기존에 많이 하신 분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게 또 남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추려보니까 뭐 몇 가지, 한 4가지 분야의 댓글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렇습니다. 의암댐 뭐 참사라고 있어 비극이라고 하시는데 이에 관련된 댓글인데요.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책임자 엄벌하세요. 안타까운 직원들 생명만 잃게 되고 국가재산 손실 발생하고 국민들 실망하게 되고 참 깝깝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은요. 13km 나가서 살았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지신 분 얘기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반응이셨고요. 구명조끼 역시 생명조끼다. 이런 거 꼭 챙기셔야 된다는 당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단 방류와 관련돼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임진강 방류하는 것 하나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데 대북 지원해야 하나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다루는 공직자들 이야기가 좀 아까 소개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도자들의 진정한 각성이 없으면 부동산 문제를 풀기는 요원하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댓글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